안녕하세요. 보험 파트너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앞두고 막연한 불안감들이 생기곤 하죠. 특히 자연분만 진통이 너무 무섭다거나 제왕절개 후기 보니까 나도 잘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많이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출산이 처음이신 산모님들을 위해 임신 중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가 어떤 상황에서 결정되는지, 출산의 대표적인 징후들과 마지막으로 진통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보내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분만을 위해 임신 중에 꼭 신경 써야 할 것인데요. 자연분만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임신 기간 동안 몸이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변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겁니다. 임신 중 체중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임산부의 비만도는 분만 반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체중이 과하게 늘어나면 골반 안쪽 지방층도 함께 두꺼워지고 결과적으로 산도가 좁아지면서 아기가 내려오는 길이 좁아져 자연분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중이 거의 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요. 임신을 하면 태아 성장, 양수, 태반 등으로 꼭 필요한 만큼은 체중이 증가해야 하는데요. 정상적인 증가량에 못 미친다면 태아 발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기검진, 특히 초음파로 발육 상태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운동으로는 무리 없는 걷기입니다. 체중 관리를 위해 임신 중 운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만 임신 중에는 과격한 운동은 안 되고 몸에 부담이 되지 않은 선에서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일주일에 3-4회 20분에서 40분 정도 걷기, 숨이 너무 차지 않을 정도 속도에서 가볍게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가능하면 자연분만이 좋다. 회복도 빠르고 복부 흉터도 적고 모유 수유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학적 이유가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자연분만을 많이 권장합니다. 하지만 산모와 태아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제왕절개가 꼭 필요한 상황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출산 전 처음부터 제왕절개가 결정되는 경우입니다. 먼저 출산 전에 검사와 진단을 통해 자연분만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미리 제왕절개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들을 정리해 볼게요. 태아 머리가 산모 골반 크기보다 명백히 큰 경우, 머리가 산도를 통과하지 못해서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모가 심한 임신 중독증인 경우입니다. 임신 중독증으로 인해 혈압이 심하게 올라있는 상태에서 진통과 분만이 진행되면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상황에 따라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아기 자세가 거꾸로인 경우입니다. 아기의 머리가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엉덩이나 발부터 내려와 있는 상태라면 자연분만 시 목, 머리 쪽 손상이나 순간적인 산소 공급 중단 등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거 제왕절개 또는 자궁파열 경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전 임신에서 제왕절개를 했거나 자궁파열을 겪은 경우 무리해서 자연분만을 시도하면 분만 중 자궁이 다시 파열될 위험이 있어 강한 수축을 버티지 못하고 산모와 태아 모두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태반이 자궁 입구를 막고 있는 경우입니다. 태아가 나와야 할 출구를 태반이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전치태반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경우에는 자연적인 통로로 아기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제왕절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산모에게 심한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경우입니다. 임신 전이나 임신 중에 허리 질환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면 자연분만 때 하반신에 강하게 힘을 주는 과정에서 허리에 큰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고려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자연분만 도중 급하게 제왕절개로 변환되는 경우인데요. 병원에서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도 분만 진행 상황에 따라 긴급 제왕절개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황들을 보겠습니다. 탯줄 위치 이상. 원래는 아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탯줄이 나와야 안전한데요. 분만 도중 탯줄이 먼저 내려오거나 아기 목에 탯줄이 심하게 감겨 있다면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서 응급으로 제왕절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아기가 나오기 전에 태반이 먼저 자궁벽에서 떨어지는 걸 태반 조기박리라고 합니다. 이때는 아기에게 산소 공급이 갑자기 끊길 수 있어서 매우 위급한 상황이고 짧은 시간 안에 아기를 꺼내야 합니다. 다음은 양수가 먼저 터지고 진통이 너무 늦게 오는 경우입니다. 양수가 먼저 터지는 걸 조기 양막 파수라고 하는데요. 양수가 터진 후 18시간 이내에 진통이 오고 분만이 진행되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 이상 오래 지연되면 태아가 세균에 감염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유도분만 또는 제왕절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만 도중 자궁이 파열되는 경우입니다. 자궁 수축을 버티지 못하고 자궁이 찢어지는 자궁 파열이 발생하면 산모가 쇼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생명입니다. 이때는 즉시 제왕절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연분만의 진통, 과연 얼마나 아플까요? 그리고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자연분만에서 진통은 아기가 잘 내려오고 있다는 증거이지만 직접 겪는 산모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덜 무섭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당연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무통분만하면 결국 수술하게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는 무통분만을 했다고 해서 제왕절개로 이어지는 비율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취로 인해 진통을 덜 느끼다 보니 진통 시간이 다소 길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반면 제왕절개는 수술을 먼저 진행하기 때문에 자연분만 진통 자체를 겪지 않는 대신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통증이 오고, 최근에는 제왕절개 후에도 무통주사를 통해 수술 후 통증의 7-80% 정도를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출산에 있어서는 3가지 징후가 있는데요. 출산 전에는 보통 진통, 이슬, 양수파수, 이 3가지 신호가 나타납니다. 꼭 이 순서대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진통은 등 아래쪽에서 앞쪽 배로 당기는 듯한 통증과 함께 자궁이 규칙적으로 수축하는 현상입니다. 아기가 산도를 통해 나올 수 있도록 자궁이 강하게 수축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집에서 지켜보다가 진통 간격이 5분 정도로 규칙적으로 온다면 이때가 병원으로 가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너무 일찍 가면 병원에서 진통만 오래 겪으실 수도 있고, 적당히 진행된 후에 가면 자연분만 진행이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피 섞인 점액, 이슬, 진통 전에 소량의 피가 섞인 점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이슬이라고 부릅니다. 자궁경부가 열리면서 태아를 감싸고 있던 양막과 자궁벽 사이가 살짝 떨어지면서 나오는 출혈입니다. 이슬은 선홍색 피가 졸졸 나는 출혈이 아니라 피가 섞인 끈적한 점액 형태로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이슬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분만이 시작되는 건 아니고 이제 출산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짐을 정리하시고 진통 간격을 잘 체크하시면서 몸을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 움직여 주시면 좋습니다. 양수파수, 물 터지는 느낌. 태아와 양수를 싸고 있는 양막이 찢어지면서 양수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걸 파수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자궁경부가 어느 정도 열린 시점에 터지지만 진통 전에 먼저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산부 10명 중 2-3명 정도는 진통보다 양수가 먼저 터지는 조기 파수를 경험합니다. 양수가 터지면 먼저 병원에 연락해서 상황을 알리고 양수가 터진 시간을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양수 파수 이후에는 태아 감염을 막기 위해 보통 24시간 이내에 분만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파수가 되었다면 침착하게 병원으로 이동해 의사 지시에 따라 입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산모님들의 진통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통은 아기가 잘 나오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신호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길고 벅차게 느껴지죠. 이때 배우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통 완화에 돕는 자세야 마사지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허리를 굽히고 벽짓기 자세, 진통이 심할 때 침대에서 내려와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벽이나 침대 난간을 짚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엉덩이뼈 주변을 양손으로 꾹꾹 원을 그리듯 지압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무릎을 바닥에 대고 엉덩이 좌우로 흔들기입니다. 내발기기 자세에서 무릎은 바닥에, 상체는 조금 낮추고 엉덩이를 좌우로 천천히 흔들어 주시면 자궁에 가해지는 압력을 조금 덜어주면서 통증이 분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쭈그려 앉는 자세인데요. 허벅지를 벌리고 엉덩이를 아래로 내리는 자세는 골반이 넓게 열려 중력의 도움을 받아 아기가 내려오도록 돕는 자세입니다. 다음은 걸으며 호흡 맞추기입니다. 진통 사이사이에는 복도를 천천히 걷거나 계단을 살살 오르내리면서 남편 손을 잡고 호흡을 맞춰주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시거나 진통이 올 때마다 함께 호흡을 맞춰주시는 것도 좋고요. 짧게 노래를 불러주거나 산모가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들으면서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같이 버텨보자, 이런 것들이 진통 자체를 없애주진 못해도 혼자가 아니다라는 안정감을 주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자연분만을 위해 임신 중에 신경 써야 할 점, 어떤 경우에 제왕절개가 필요한지, 그리고 출산 징후들, 진통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하는 방법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출산은 분명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막연한 공포는 훨씬 줄어듭니다. 꾸준히 산전관리 잘 받으시고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시면서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한 출산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정보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